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론을 뒤집고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를 다시 물은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관리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초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 결과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해드립니다. 먼저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전체 투표 대상자가 총 35만 2,15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투표 참가자가 89,826명으로 투표율은 25.5%입니다. 공천해야 한다는 수는 투표수가 51,323명이고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는 투표수가 38,503명입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은 공천해야 한다가 57.14%고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42.86%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우리가 일을 맡겼습니다. 이 두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이 공천해야 한다가 49.75%고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50.25%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계를 낸 각각 50%씩의 포션으로 해서 환산해서 합계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합계는 공천해야 한다가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46.56%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애초에 당론을 바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천을 하는 것이 정도라면서도 기존의 입장 번복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황우여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4.24 무공천을 하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터라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천 폐기 입법화를 통하여 오히려 교각 사루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권당으로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 대선 공약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한 취지를 살려서 개정이 되지 못한 이상 현행법에 따라 공천을 하더라도 기득권하여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행해졌던 공천을 기초 단위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권총권을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으로 대혁신의 단안을 새누리당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공천 문제로 여야 간에 논쟁을 하여 4월 국회를 합의하지 말고 조속히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원자력 방호 방제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일에 매진하며 지방선거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무공천이란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본질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신당에 합당하였다고 말씀해온 이상 이에 대한 대답을 국민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기초선거 공천으로 결정 지은 가운데 그동안 무공천 재검토를 요청해온 정동영 상임고문은 결과가 무공천이든 철회든 이제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에 나온 정동영 상임고문의 말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결과가 무공천이든 철회든 이제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면의 대전환을 오늘부로 이루지 않으면 저는 선거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결과로서 무공천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국민의 관심사가 뭔가 거기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사 선거에 어쨌든 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가면은 이 무공천 늪에 지난 한 달 동안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린 거잖아요. 지지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무공천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러면은 정동영 고문처럼 혹은 정청래 의원처럼 공천 주장하던 분들 다 승복하고 따르실 거예요? 당이 죽잖아요. 여기 이제 무공천 논란을 더 계속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리해야죠. 그리고 유권자의 수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리 유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건 잘못된 약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 약속한 것이고 작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으로 봐서 오늘부로 국면의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선거는 놓친다.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박근혜 정부 아래서 글쎄요 좋아진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스트레스도 받고 억압받은 분들, 알겠습니다. 자유롭지 못했던 분들 육사 선거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법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법이 타결되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너무나 죄송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죄송하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 대안을 수용해 어르신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목희 의원의 말입니다. 가능하면 타협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심고심을 거듭하며 양보를 계속해왔습니다. 우선 100%에서 70%로 양보하는 안을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일괄 지급하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퇴한 것은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하위 60%까지는 20만 원, 60%에서 70%까지는 15만 원. 이런 두 번째 양보안을 지난주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 양보안으로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서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제시한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그러니까 하위 60%는 20만 원, 60에 70%는 15만 원 지급하는 안보다 돈이 좀 시간이 가면서 돈이 좀 적게 드는 안입니다. 물론 정부의 가입비안과 연계안보다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일간신문의 표현처럼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당이 자신들이 제시한 안을 한 점 한 획도 고치지 말고 받아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순전히 새정치민주연합 탓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가도 괜찮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했던 말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가 그들의 소신이라면 잘못된 제도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국민연금 연계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가입기간 연계를 고집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공약을 어긴 대목은 이미 사과해 부담을 덜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해 못 주게 됐다고 책임을 떠넘길 태세입니다. 서울대에서 최근 치러진 제56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경환 씨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경환 총학생회장이 2008년 촛불 집회를 계기로 해서 친북 좌파, 대목군의 길을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이경환 씨는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자신은 진보적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진보 정당에 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진보운동 세력과 결별했다던 조선일보 보도와는 달리 이경환 씨는 2012년 통합진보당원이었고 대의원 선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이나 이런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예. 나름 뭐 각색되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이분들은 굉장히 프로시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제목에 당황했어요. 친북 좌파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사실 옛날에 주사파였다라고 안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친북 좌파 정도에서 멈춰주시고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이제 제 의도가 왜곡되어 이제 나가기 십상인 그런 걸로 보도된 것 같고 조선일보가 저를 이준석으로 만들어주려고 막 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씨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대체로 그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좀 왜곡됐고 잘못 전달됐다라는 지적은 하셨고요. 나보다는 같이 함께 운동했던 분들을 좀 뭐랄까 가치를 훼손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기사 나오고 나서 그 조선일보에 항의하거나 전화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자님이랑 뭐 이렇게 얘기해보는데 뭐 기자님이 뭔 힘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사회부장님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요. 아마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쓰신 기자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서울대 출입 기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3.4도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